안녕하세요. 퍼스트안과 신동민입니다. 간혹 주변에 눈에 뭔가 떠다니는 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크게 고생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흔하고 빨리 발견하면 예방적인 치료로 막을 수 있는 질환. 오늘은 우리 눈의 중요한 부분인 망막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망막 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망막 박리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망막 박리란 안구 내벽에 붙어 있어야 할 망막 신경층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떨어져 들뜨는 질환입니다. 망막은 빛을 감지하여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조직인데 이곳이 떨어지면 시세포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져 기능이 저하되고 방치 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나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요 종류는 세 가지로 가장 흔한 형태인 열공성 망막 박리는 망막에 구멍이 생기고 이 구멍을 통해 액화된 유리체가 망막 아래로 스며들어 망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리체의 노화로 인한 수축, 고도근시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견인성 망막 박리는 당뇨망막병증,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 관통상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해 망막 표면에 생긴 섬유 증식막이 망막을 잡아당겨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삼출성 망막 박리는 망막에 열공이나 견인 없이 망막 자체나 맥락막, 망막 색소 상피의 질환으로 인해 망막 아래에 삼출액이 고여 망막이 들뜨는 형태입니다. 염증이나 종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망막 박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망막 박리의 증상은 초기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진행될수록 뚜렷해집니다. 가장 흔하게 느끼게 되는 증상은 비문증으로 눈앞에 날파리나 점, 시로라기 같은 것이 떠다니는 증상이며 갑자기 발생하거나 많아집니다. 이는 유리체 액화나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증상으로 눈을 감거나 어두운 곳에서 번개처럼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광시증이 있으며 이것은 망막이 유리체에 의해 당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밖에 시야 일부가 커튼이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가려져 보이는 시야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 박리가 진행될수록 가려지는 범위가 넓어지며 황반부까지 침범하면 중심 시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를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망막 박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발병하며 위험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망막 박리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중년 이후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가 액화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망막을 잡아당겨 열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도근시의 경우 눈 길이가 길어 망막이 얇고 약해져 열공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 환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눈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외상을 입었을 경우 망막 손상으로 인해 망막 박리가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백리장 수술 등 안과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망막 박리 병력이 있거나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 등 망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신질환이나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망막 박리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막 박리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박리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망막 열공이 발생했지만 아직 박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열공 주변에 레이저 광응고술이나 냉동 응고술로 망막과 맥락막을 유착시켜 박리를 예방합니다. 복막 도룡술은 안구 바깥쪽에 실리콘 밴드를 둘러 망막 열공 부위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망막을 다시 유착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열공 망막 박리에 적용됩니다. 유리체 절제술은 눈 속에 있는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제자리에 붙인 후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주입하여 망막을 고정시키는 수술입니다. 견인 망막 박리, 심한 열공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 등이 동반된 경우에 주로 시행됩니다. 기체 망막 유착술은 눈 안에 팽장성 가스를 주입하여 망막 열공을 막고 망막을 유착시킨 후 레이저 응고술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작은 열공성 망막 박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수술 후 특정 자세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후 가스나 실리콘 오일을 주입한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가스나 오일이 망막을 효과적으로 누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감염 예방 및 염증 완화를 위해 처방된 안약을 꾸준히 점안해야 하며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격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등 눈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망막의 재유착 여부 및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원장님,
망막박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망막박리 수술은 성공률이 높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술 후에도 망막박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망막의 새로운 혈공 형성, 섬유증식막의 재형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시적으로 안압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약물로 조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백내장이 발생하거나 기존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안구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수술 후 세균 감염으로 인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시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망막이 유착된 후에도 황반부에 부종이 발생하여 시력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드물게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 시 적절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망막박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망막박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도근시 환자나 망막박리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지거나 번쩍거리는 빛이 보이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안과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나 작업 시에는 보호안경을 착용하여 눈의 직접적인 충격을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여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막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금연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는 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망막박리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망막박리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망막박리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눈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에 대한 바른 생각 퍼스트 안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